내년부터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축소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14%가량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환자라는 주변의 편견을 피하기 위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정신건강검진은 미리 발송된 설문지를 작성해 진단을 받는 방식입니다. 평생 15회가량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김상훈 차장, 정부가 이제 전 국민에 대해서 정신건강 관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배경이 어떤 겁니까? 예, 일단 2011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성인의 14.4%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일단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제 드러나지 않은 수치까지 합친다면은 약 성인의 30% 정도가 현실적으로 정신장애에 근접해 있다라는 간접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요. 예. 그 잠재적인 거 말고 드러난 것만 해도 15%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어떤 걸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정신장애랑 정신질환과 의학적으로 하는 거랑 조금 다른가요? 일단 의학적으로는 보통 그 병원에 갔을 때 진료를 받게 되면은 의사가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질병 코드를 적습니다. A부터 G까지 있는데 보통 정신의학은 F 코드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F란 용어가 있으면 이게 정신질환이구나. 예, 맞습니다. 가벼운 우울증이나 상담만 하더라도 F 코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치는 그런 게 다 반영된 수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선진국하고 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예, 국내의 경우는 일단 그 정신과를 찾아간 것만으로도 어떤 사회적 편견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때문에 가는 걸 많이 꺼리고 그러는데요. 그 결과 한 조사에 따르면은 국내에서 정신과 전문이나 어떤 정신건강 전문가로부터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 정도입니다. 근데 미국은 39.2%, 그리고 뉴질랜드는 38.9%, 그리고 호주는 34.9%로 우리보다 월등하게 높은 편입니다. 저 수치를 보면 아마 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보다 이렇게 미국이 정신질환 하는 사람이 2배로 많다 이런 뜻은 아닐 테고, 예. 정신과에 가는 것 자체를 별 부담을 안 느끼고 예, 가서 맞습니다. 친절하게 상담을 받는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극히 일부 사례지만요, 국내의 경우에는 이 진료 기록이 남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떤 의사와 합의해서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고 약간의 웃돈을 줘서 그렇게 진료를 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어떤 정신과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 정신과에서 과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게 다 인식의 문제일 그렇죠, 것 같은데요. 인식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럼 지금 이렇게 코드를 분류를 바꿈으로써 앞으로 정신과에 상담만 받는 정도면 가볍게 그 정도는 그냥 어디 취직이라든가 했을 때 기록으로 안 남아서 이 사람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든지 치료를 받았다든지 이런 게 안 남는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 가벼운 우울증으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더라도 F코드로 분류가 되지만 앞으로는 약물 처방을 받지 않으면 상담의 경우에는 일반 상담, 즉 G코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과 병력이 안 남게 되죠. 그럼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람이 잠깐 정신까지 상담을 받은 지금까지 기록이 있으면 보험 가입을 할 때 실제로 그런 배제되는 경우가 좀 많았던 모양이죠? 예,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회사긴 하겠지만은 취업이나 아니면 어떤 자격 취득할 때라든지 약간의 좀 불이익을 당하긴 하는데요. 특히 일반 민간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정신 병력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때 가입 자체를 거절을 하게 되는데 이번 이 정부 발표에는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서 앞으로 가벼운 질환에 대해 가벼운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이 반대를 못하게 그런 구제 절차를 지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평생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아까 화면 잠깐 나왔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건지, 하면 뭐가 좋아지는지 그걸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취약 전에 보통 두 번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초등학생 때 2번, 그리고 중고교 때 각 1번 하고요. 성인이 된 다음에도 20대와 30대, 40대 각 10년 주기별로 2번이나 3번 정도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 생애 주기별로 한 15회 정도까지 검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성인 같은 경우는 직접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정신과에 대한 문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가정으로
질문지가 오게 됩니다. 아. 그럼 질문지를 작성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보내면 그쪽에서 일종의 채점이죠. 채점 같은 걸 해서 어느 정도다 상태를 이제 본인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혹시 조사가 저 상담이나 진료가 이게 좀 허술하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연 설문지를 개인한테 작성하게 했을 때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질문지 작성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숙제고요. 앞으로 이제 정부가 좀 더 추가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뭐 정부가 국민 정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런 대책이 정착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좀 자유롭게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